안녕하세요, 김현입니다. 오늘은 보험 컨텐츠가 아니라 부동산 컨텐츠예요. 부동산 컨텐츠.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계약을 했어요. 계약을 하고 어저께 잔금을 치렀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제 이름으로 된 건물 등기가 나오는데요. 이거 자랑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자랑이 아닌 게 대출을 다 받아서 또 최대한 받아서 매매를 했고 사실 돈이 없어요. 그냥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야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됐어요. 전 건물주분이 이 건물을 급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꼭 파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돈이 급하시면 뭐 은행 담보대출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놔서 다른 분께 조금 더 높은 호가에 판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싫다고 자기는 저한테만 꼭 매매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. 뭐 어떻게 합니까? 그랬더니 그래도 저한테 팔겠대요.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담보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사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부동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보통 매매가에 얼마라는 세금이 붙잖아요. 취등록세 같은 거 보면. 그래서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은행 대출 담당 직원도 처음 와서 실사 나오셔서 딱 보는 게 여기 매매가가 1억 6,500이에요. 1억 6,500. 1억 6,500에 4.6%니까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내가 뭐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쓰고 전 건물 주인께서 취등록세 낸 영수증을 보니까 1,400이 넘는 거예요. 제가 계약서 쓰기 전에 만약에 그걸 봤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안 샀을 거예요. 그런데 계약서 쓰고 나서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또 돌릴 수가 없잖아요. 이거 너무 부담된다. 그런데 이제 뭐 서류 작성하고 계약서 다 쓰고 이제 대출 나오니까 법무사분이 이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견적서를 이렇게 쭉 보내셨더라고요. 취득세 얼마, 등록세 얼마, 법무사 비용 얼마, 뭐 인지대 얼마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1,400인 줄 알았더니 1,700이 넘는 거예요.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건물은 취등록세를 매매가 대비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는 건데 공시지가가 저는 매매를 1억 6,500에 했어도 한 3억 6, 7천 되는 거예요. 안산시에서는 이 건물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. 너무 억울한 거예요, 저는 이게. 근데 전 건물주인 분께서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는데 공시지가대로 하다 보니까 1,400만 원 취등록세를 내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안산시에다가 문의를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막 생각하지 못한 돈이 나가게 된 거죠. 사실 엄청 부담스럽죠. 제 2년치 월세인데. 그 2년치 월세라고 해도 뭐 다달이 뭐 90만 원씩, 80만 원씩 이렇게 나가던 분들이 한 번에 1억 1,700만 원이 넘게 나가니까 이거 막 멘탈이 훅 가더라고요. 근데 뭐 어떻게 해요. 이미 계약을 쓴 상태니까 계약서를 또 취소를 하게 되면 또 제 보증금에 있던 걸 계약금으로 들었는데 1,000만 원을 들었는데 그걸 또 날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엉겁결에 정말 가진 것도 없이 이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. 이제 건물주가 됐어요. 말이 좋아 건물주지. 저는 여기서 월세 나오는 걸 뭐 월세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. 그냥 월세 나갈게 은행 이자로 조금 더 적게 나간다 뭐 이런 정도. 아무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사무실 자체가 되게 우중충해요. 지금 제 화면 뒤로 보시면 책장 싹 다 비워져 있죠. 책꽂이가 엄청 넓어요. 책이 없는 게 아니라 책꽂이가 엄청 넓어가지고 한쪽 벽면이 다 책꽂이라 채워놓을 책이 없어요. 그리고 또 한쪽 벽면에는 이제 백두산 천지 걸려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뭐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붙어 있고 여기가 옛날 건설회사 사무실이었거든요. 사장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셨나 보죠. 그래서 인테리어가 그래서 좀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 좀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. 일단 돈이 생기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
대출 먼저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카페 분위기나 아니면 좀 화이트 톤 좋아하거든요. 그렇게 좀 조금씩 하나하나씩 좀 고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건물주가 되니까 어쨌든 이게 빚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기분은 나쁘지는 않아요. 그만큼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안산 고잔 신도시다 보니까 뭐 사무실 건물도 나쁘지 않고 주차장은 제가 볼 때 안산에선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는 지하철이 없어요. 근데 2022년도에 지하철 개통 소식이 있더라고요. 물론 개통이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뭐 나름 기대를 해볼 만도 하고 저는 이 사무실 잘 사용을 하고 여기서 어떤 뭐 사업을 조금 더 번창을 시켜서 더 큰 사무실로 이사를 가고 이 사무실을 임대를 내놓든지 또는 매매를 해서 이제 이 사무실의 어떤 활용적인 부분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제 유튜브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구독은 하지 않으셔도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면 뭐 저에게 많은 문의 주시고 질문 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계약이나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. 지금도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뭐 계약을 다 한 건 아니에요. 문의가 오시면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. 문의 많이 주시고 뭐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본업인 보험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